안녕하세요. 강남 YBM에서 원탑 토익 알스를 가르치고 있는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YBM 모의고사 파트 5 전수 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101번부터 130번까지 모두 푸셨죠? 풀고 나서 저와 함께 왜 정답이었는지, 왜 오답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부터 101번부터 나가기 시작 전에요. 먼저 파트 5에 대한 전략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RC 100문제 중에서 30문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잡아서 문어라고 하는데 문법판, 어휘반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문법 문제는 굳이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장을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빈칸 앞뒤 보고 구조로 풀면 되기 때문에 오늘 문법 문제는 저희가 해석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법 구조로 좀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는 문제보다는 빈칸 근처에 힌트 보시고 또 자주 나오는 어휘가 있어서 그 비즈니스 어휘에 집중을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30문제를요. 시험장 가서 몇 분 안에 푸셔야 될까요? 저희에게 RC는 1시간 15분, 75분이 주어지는데요. 그때 파트 5의 이상적인 문제 푸는 제한 시간은 제가 8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풀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파트 5는요, 절대로 해석하면서 느리게 푸는 건 아닙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적인 제한 시간 8분 웬만하면 지키려고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 5는 101번부터 130번까지 전수 문제 해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장 가서 이렇게 101번을 보시면 처음부터 다짜고짜 해석하는 게 아니라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기를 봤는데 지금 다 confirm으로 다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는 뭐 어차피 해석은 비슷하기 때문에 해석으로 여러분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빈칸 앞뒤 보면서 구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만 보면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곳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만 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기 비슷한 문법 문제라는 건 아셨고 빈칸 앞뒤를 봤는데 일단 쉼표에서 잘라주세요. 쉼표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쉼표는 저희가 주절 뒤에 있었던 무언가 수식어구 아이들이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무로 따지자면 나무 기둥이 아니라 나뭇가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빈칸 앞을 봤는데 투부정사가지 뭐뭐하기 위해서 한번 나뭇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about부터 our upcoming sales까지도 전명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 전명구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수식어구 나뭇가지라 제가 괄호로 표시하고 없애버려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나무 기둥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원래 나무 기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동목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뒤를 보니까 your address, 너의 주소를 그 다음에 below는 아래라는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도 부가적으로 들어간 아이라 괄호를 묶어버리시고 지금은 your address, 너의 집 주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명사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은 이것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거고 여기가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는 바로 명령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문장을 이루는 주절, 나무 기둥은 주동목 되어 있어야 되지만 주어가 당신일 때는요. 이게 날아가고 동사 원형부터 와서 명령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래에 나오는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동사 원형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네, 사전 찾으면 딱 나오는 동사 원형 D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firm your address 하고서 명령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근데 명령문은 왜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냐면 원리를 알아보면 저희가 원래는 you라는 주어가 있었어요. 근데 생략한 거고요. 그다음에 너가 앞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조동사 should와 동사 원형. 조동사 뒤는 원래 원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should까지도 생략되면서 이렇게 다짜고짜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 원형,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명령문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2번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02번은 A, B, C, D 보기를 봤는데 서로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문법이 아니라 어휘라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때 해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은 더 빈칸 나와서 더 명사는 그다음에 전명구 묶어볼게요.
the vote라고 하면 투표잖아요. 투표의 뭐가, 그 다음에 또 전명구 묶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 밑줄 제강상 치는데 will be announced, 발표가 될 겁니다 까지 나왔어요. 그 뒤에는 또 전명구 이렇게 묶였고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는 이런 아이들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고 덩어리 구자다 전명구라고 부르는데 제 별명이기도 합니다. 제 별명이 JYP쌤이기도 하지만 전명구쌤이기도 해요. 하도 묶어서 제가 없애버려서. 그래서 자주 토익에 나오는 전명구 나뭇가지니까 없애버리시고 핵심만 보면 오늘은 그 투표에 뭐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투표에 뭐가 발표가 될까요? A, B, C, D 중에 넣었을 때 제일 괜찮은 것은 정답은 D 쓰시면 되겠습니다. outcome,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이게 바로 결과란 뜻이라서 투표의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까지 들어간 거였네요. 자, 그럼 나머지 단어들도 정리는 한번 해볼게요. 띄우리는 이론, 갑자기 투표 이론 아니고, 그다음에 task도 일, 업무.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C번의 journey도 여행이란 뜻이라서 대입을 해봤을 때 어색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투표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이 주절 위주로 좀 봐주세요. 자, 이젠 10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103번 ABCD 보기를 봤는데 다 그들 어쩌고 인칭대명사 문법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법 문제는 제가 절대로 맨 앞부터 해석하지 말랬죠? 완전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빈칸 앞, 뒤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빈칸 앞을 봤더니 온, 또 전치사 나왔습니다. 전명구 이렇게 묶으시고요. 지금 명사 앞에 빈칸 왔습니다. 이 자리는 토익에서 거의 매달 정답으로 출제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 스타일인데요. 이게 명사 앞에 빈칸이 나오면 그때는 소유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제가 소명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방은 방인데 그들의 방 이렇게까지 쓰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ABCD 중에 소유격으로 그들의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정답은 바로 B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격을 찾으실 때는요, 느낌적인 느낌 말고 R로 끝난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R 소유격 이렇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R이 소유격으로 뭐뭐의인 반면에 RS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전혀 다르네요. 얘는 소유격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라 다릅니다. 그래서 R과 RS 구분 확실히 하시고요. 토익에서 자주 정답으로 나오는 소유격은 다 R로 끝난다. 제가 여기도 써드렸어요. 앞자 따서 소명 외워주시고 our, your, her, their 다 R로 끝난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I 소유격 기억하시고 R로만 끝나는 세 마리 my, his, its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히 it가 좀 잘 나오거든요. 토익에 그것의. 근데 이 아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이젠 10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은 ABCD 보기를 먼저 봤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해석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때도 다 해석을 해보신 건 아닙니다. 자, 빈칸 앞뒤에서 여러분은 이 degree만 보셨어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토익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ABC 중에 이때 degree랑 쓸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이 degree는 여기서 무슨 뜻으로 나온 거냐면요. 물론 degree가 뭐 정도, 각도 이런 것도 있지만 토익에서 다 학위예요. 대학교 학위, 대학원 학위, 막 석사, 박사 학위인데 그때 이 학위랑 어울릴 수 있는 단어는 정답은 바로 A, pursue 쓰시면 되겠습니다. pursue란 단어가요, 원래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추구하다라는 pursue 동사 뒤에는요, 이 목적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걸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 조금 의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pursue a degree라고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a degree, 학위를 추구하는 거니까 뭔가 학위를 취득하다, 따다 이런 걸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직원들은 지금 학위를 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약간 일중독이야.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일 쪽에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pursue a care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career이 일이고 경력이니까 경력을 추구하는 거니까 경력 쌓는 걸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나는 일하고 공부하는 건 별로고 내 취미가 짱이야. 인생 사는데 정말 뭐 즐겁게 살아야지 하면서 취미, 뭐 내가 춤을 추는 것이든지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든지 취미를 쫓는 사람은 또 pursue a hobby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고 있는 내 꿈을 쫓는다 할 때 난 가수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럴 때도 pursue a dream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들 다 토익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한테 감정이입하셔서 한꺼번에 같이
같이 외워주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degree만 보고도 pursue 정답으로 쓸 수 있어야 됐던 문제고요. 나머지 오답 보기도 정리는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refer는 참고하다라 뜻. 그래서 우리 원래 문제 풀 때 refer to the following information 뭐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 나오는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참고하다는 뜻 있고요. invent는 물건 같은 거 발명하는 거. 그리고 encounter는요. 이렇게 degree랑 나오지 않습니다. 토익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뒤에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점에 직면하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것에다 딱 직면하고 맞닥뜨릴 때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답으로 나오네요. 자, 이제 10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또 보기 비슷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예요. 구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구조를 봤는데 쉼표는 없었고 지금 the quantity 지금 요게 뭔가 그 양을 목적어, 명사만 딱 나와 있고요. 뒤엔 of the items, 아이템에. 그다음에 이런 거 다 후치수식이죠. 당신이 필요한 명사, 주동,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수식 나왔고 from부터 저 메뉴까지도 전명구 다 수식어 가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등위정관 접속사 and 갑자기 나온다며요. 대는 그러고 나서라는 부사, 그 다음에 또 동사 원형 나와서 동사, confirm이라는 거 목적어까지 나와서 오늘 구조는 양쪽 대등하게 있는 등위정관 접속사절을 가운데 두고요. 동목, 앞에도 통목, 명령문을 두 개를 연결한 모양입니다. 자, 아까 우리 101번 문제에서 명령문 했었잖아요.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너가 하는 게 좋겠다. You should는 생략되고 동사 원형 쓸게요. 근데 이때 약간 아리까리하게 출제를 합니다. 이 중에 과연 누가 동사 원형일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뭐 제일 짧다고 막 C 쓰시거나 아니면 A 쓰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단어에 동사 원형 누구 있죠? 선택하다? 네, 정답은 D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3단 변화가 불규칙인데요. 선택하다란 동사 choose는 choose, chose, chosen 이런 형태로 3단 변화가 빠지게 됩니다. 좀 길긴 하지만 choose가 동사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C번에 choice를 제일 많이 보셨을 텐데 choice는 명사입니다. 여기는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부터 쓰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단 변화에서 약간 헷갈려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sick도 sick, sought 3단 변화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lose의 또 3단 변화도 lose, lost, lost 좀 이렇게 다르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동사의 3단 변화꼴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6번도 보기를 봤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문법 문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다 해석할 필요 없이 앞에는 좀 주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를 보고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절은 있고요. 여기 수식어가 붙은 건데 빈칸부터 alec까지가 전명구, over부터 marketing까지가 전명구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alec 부족이라는 명사랑 묶일 수 있는 자리에는 전치사밖에 올 수 없는데 A, B, C, D 중에 전치사가 여러 개라면 그때는 해석을 해보셔야겠지만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이 중에 전치사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despite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despite 자체가요, 전치사예요. 뒤에 오브 따로 필요 없어요. despite 명사까지 해서 이렇게 전명구로 묶어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익이 굉장히 잘 나와서요. 오늘도 마케팅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타블렛은 잘 팔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동의어까지도 한 마리만 좀 써보자면 이 despite는 한 덩어리지만 동의어인 in spite of 얘는 이렇게 세 덩어리입니다. 근데 둘 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란 유명한 전명구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전치사가 이렇게 정답일 때 항상 보기에 접속사라는 아이랑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A랑 C가 접속사예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딱 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 because 절 뒤에서부터 뭐뭐이기 때문에 whenever 절 뒤에서부터 뭐뭐 할 때마다 접속사 절이라는 걸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문법상 굳이 해석을 해보시지 않아도 전치사랑 접속사랑 둘이 접전을 벌인다라고 해서 앞자 따서 제가 접전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품사 보고 푸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은 다행히 보기에 비슷한 뜻은 없었지만 비슷한 뜻끼리도 같이 보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because 절이랑 due to 명사 전명구랑 같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오늘 despite 명사가
although절,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해석 똑같은 although절이랑 같이 나온다든지 또는 during과 while은 복이 항상 같이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해석 똑같이 동안이지만 while은 while절, 접속사절, during은 during 명사, 전명구니까 구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B번에 나오는 so는 등위상관 접속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여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역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비싼데요? 문법 문제다. 쉽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빈칸 앞뒤 보셨는데 앞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르셨어도 be, pp 요 수동태 구조를 아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문법이 좀 약하신 분들은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이제 배워나가시면 되는데 저희가 뭐 have pp도 있고 be pp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근데 토익에 be pp 얘는 이름 확실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수동태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은 수동태 외워주시고 앞자 따서 저희 또 얼마 전에 월드컵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축구할 때 수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앞자 따서 수비 pp 되다 이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have pp랑 헷갈리지 않도록이요. have pp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수비 pp 되다라는 뜻인데 이 아이는 앞에 주어가 뭐뭐 됩니다 하고 끝이에요. 뒤에 을을이라는 목적어가 따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어는 되어집니다. 수동태 딱 쓰시고 이 수동태 뒤에는 원래 목적어 없이 뒤에가 무인 게 목적 없을 무 제가 한자를 써볼게요. 목적 없이 그냥 수식어구로 날아가는 게 기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자 따서 수, 무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뒤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는 by the med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전병구로 날아가고 여기도 혼자 날아갈 만한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수식어구 가지. 그럼 ABCD 중에 혼자 날아갈 수 있는 가지 정답은 바로 B, ly 부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ly 부사도요. 이게 부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부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뭐뭐 하게 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도 모든 환자들은 be treated니까 대우를 하다가 아니라 대우가 돼야 됩니다. 대우를 받을 겁니다 라는 뜻이고 respect가 respect, 존경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존경이 가득 차게니까 뭔가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뭔가 좋게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라는 뜻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팁에서 수동태가 앞자 따서 수, 비, pp 되다고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인 명사 없이 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뒤에는 뭐뭐하게 되다. ly가 오늘처럼 정답이 되거나요. 아니면 by 전명구 누구에 의해서 되다. 오늘 사실 뒤에 있긴 했었어요. by the staff 직원들에 의해서 이런 전명구가 오거나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긴 한데 그러려면 두동목 목적어까지 있어서 뒤에서부터 뭐를 하기 위해서라는 구조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뒷번에는 해석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목적어도 없어서 오답이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까지 이런 아이들이 다 수식어구라 올 수는 있지만 이건 조금 모자랐었죠. 그래서 정답은 B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8번 가보도록 할게요. 108번 어휘 문제 되겠습니다. 보기가 좀 다양하고요. 그다음 빈칸 앞뒤를 봤는데 너무 쉬운데요? 자, 빈칸 앞에 at부터 전치사 묶습니다. 전명구 묶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convenience store 나왔어요. 편의점입니다. 자, 그럼 편의점에서까지 나왔고 여기서는 편의 convenience란 명사 다음에 store 가게란 명사를 합쳐서 복합 명사로 나왔고요. 그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뭐죠? 문법적으로? 네, 이때는 형명. 알고 계시면 좋아요. 명사 앞에서 명사의 뭔가 성격을 꾸며준 아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형용사를 찾을 거예요. 근데 문법 문제는 아니라 어휘 문제였어서 편의점을 꾸며줄 만한 굉장히 유명한 형용사 찾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C 쓰시면 되죠. nearby, 근처에 가까운이란 형용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nearby는 토익에 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부사도 되긴 하는데 형용사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근처의 편의점에서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나머지 A, B, D는 이거 편의점을 꾸며주기도 좀 그랬죠. ready는 형용사긴 하지만 I'm ready 이럴 때나 쓰지 준비된 편의점에서 좀 어색했고요. 그다음에 once는 오히려 부사로 많이 쓰여서 한번 한때란 부사고요. 나운도 아래로란 부사기 때문에 여기다 쓰기는 어색했습니다. 자, 이제 109번 문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도 ABCD 보기를 보니까 다른 어휘 문제긴 한데요. 아까 나왔던 108번이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빈칸 앞뒤를 보니까 앞에
그 다음에 뒤에는 technician, 기술자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그럼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건 품사적으로는 혁명, 형용사 쓰기로 했었고 오늘 A, B, C, D 보기는 다 서로 다른 형용사긴 한데요. 이 중에 technician, 기술자, 사람을 꾸며주는 굉장히 유명한 형용사가 있습니다. 토익은 거의 다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토익 시험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뽑고 뭐 이러는 내용이 토익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회사든 이런 사람을 원하죠. 자, ABC 중에 누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바로 C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qualified, ed로 끝내는 PP, 과거분사 형용사인데요. quality, qualification 자체가 원래 자질, 자격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 ed를 붙이면요. 과거에 이미 노력을 많이 해서 자격을 갖춘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격을 갖춘 technician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qualified란 단어뿐만 아니라요. 토익에 여태까지 굉장히 자주 나왔던 사람을 꾸며주는 PP 형용사. 제가 또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력 있는 사람 많이 뽑거든요. 그때 experience 사람, 경력을 갖춘. 그 다음에 season do도요. season이 원래 four seasons.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되잖아요. 계절을 쭉 한번 나고 또 나고 이런 사람이라 경력을 갖춘이란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을 갖췄으면 skilled 사람, 재능을 갖췄으면 talented 사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오답 보기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번에 recent은 최근의 사람을 꾸며주기엔 좀 그랬고 그다음에 complete, 이 단어 중요하긴 합니다. complete이요.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쓰면 완전한이란 좋은 뜻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을 꾸며주기엔 좀 그렇고요. 이제 토익 나중에 보다 보면 완벽한 목록은 웹사이트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 나올 때 a complete list, 완벽한 일정표, a complete schedule 이럴 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색했고요. remaining, 남겨진도 어색했네요, 해석이.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10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10번도 A, B, C, D 보기를 봤는데 다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그럼 이때도 여러분들 해석을 좀 하시긴 하셔야겠네요. 자, 근데 이때도 제가 집중해야 될 부분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왔습니다. 딱 이 부분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articles, 주어 자리에 신문 기사들 온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명구는 제가 묶어버릴게요. 근데 will be, PP, 수동태 구조 나왔고요. 저 아까 외웠잖아요. 수, 비, PP 되다. 그리고 수동태 다음에 무 나오기로 해서 ly 부사가지, by부터 시작해서 전명구까지 이런 것들로 날아갑니다. 자, 그럼 이때 해석을 해보면 기사들이 뭐가 될까요? 이 자리에 제일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 쓰셔야 되는데 A, B, C, D 중에 그나마 제일 낫던 건 정답은 A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assign이란 단어가요. 뭔가 업무 같은 거를 배정해주다, 할당해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때 업무 자리에 있던 그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수동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사들이 배정이 될 거다. 누구는 뭘 쓰고 누구는 뭘 써야 되는지 그런 업무들, 기사들이 배정이 될 겁니다. 뒤에 사람에 의해서까지 나왔던 단어라 오늘은 정답은 A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B, C, D가 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B, C, D는 그냥 해석으로 대입해도 어색하긴 하지만 문법적인 구조를 보자면요. 자, 이 B, C, D 단어들이 원래 능동태로 쓰일 때 다 목적어 자리에 주로 사람을 취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앞으로 억지로 맨 앞으로 간 게 바로 수동태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stonish 사람, 원래 사람을 깜짝 놀래키다 하는데 그게 수동태 구조로 가면 주어 자리에 articles가 아니라 사람이 나왔어야 돼요. 사람이 깜짝 놀라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sure이란 단어도요. 원래 능동태로 쓰일 때 assure 사람을 확신시키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수동태 구조일 땐 앞에 주어 자리로 사람이 갔었어야 돼요. 사람이 확실히 보장을 받다 이럴 때는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sist 역시 사람 be assisted,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 이 구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B, C, D는 주어 자리에 article을 딱 본 순간 같이 쓸 수가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었지만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정답 A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번에 1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은 A, B, C, D 보기만 다 비슷한 거예요. 문법 문제입니다. 쉽게 갈게요. 빈칸 앞뒤 정리해보죠. 그래서 빈칸 앞을 봤는데 go라는 일형식 자동사 나왔고요. 뒤에는 to부터 시작해서 to the airport, 전명구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A, B, C, D 중에 누구를 쓸까 봤는데요. 이때 go가 일형식 자동사라는 것 좀 기억을 하셨어야 되겠고 뒤에 전치사 to 있는 거에다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정답은
바로 C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directly 또는 directl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곧장이란 뜻이고요. 뒤에 전명구 중에서도요. 아무 전명구나 꾸며주는 게 아니라 장소이동 전치사 from A to B 이 아이를 많이 꾸며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움직일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로가 from A to B인데 그때 중간에 뭐 매개체 거치지 않고 바로 곧장이란 뜻이라서 오늘도 공항으로 곧장 할 때 directly to the airport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go는 또 유명한 일형식 자동사라 목적어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혼자 온다라고 해서 일형식 자동사라 go 혼자 쓰거나 go to 전명구 쓰거나 지금처럼 부사 같은 수식어구 가지랑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go directly to 어디로 곧장 가다 이 표현 외워주시고 오늘은 to가 왔지만 다음에는 from이랑 올 수도 있으니까 directly from A to B 이 표현도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1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2번도 A, B, C, D 보기를 봤더니 다 비슷합니다. 문법 문제네요. 그래서 빈칸 앞뒤 보면서 빠르게 정리할게요. 역시 오늘 문제도 다 해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빈칸 앞뒤를 봤는데 all 나왔습니다. 그리고 of 되게 중요해요. all이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오늘은 저 부분대명사란 아이로 나온 거고요. all of 다음에 전명구로 문 닫을 거예요. 자, 그럼 A, B, C, D 중에서 여러분들이 명사를 먼저 찾긴 하셔야 되는데요. 슬쩍 보시면 알겠지만 A, B, C, D가 다 명사입니다. 인터뷰, 면접관, 면접 보는 사람 온통 다 명사입니다. 근데 이때 해석을 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all of 다음에 또 보니까 다 셀 수 있는 가산명사거든요. 가산명사 왔을 때 all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만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복수명사를 찾아봅시다. 복수는 꼬랑지가 맨 끝 단어가 S로 끝나게 복수겠죠. 그래서 정답은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빨리 외울게요. 저희가 문법적으로 부분대명사라고 해서 모든부터 해당사항 없는 데까지 all, many, some, several, few, each, one, no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다 전명구를 붙일 때는요, 좀 규칙이 있어요. of 전치사를 쓰고 뭐뭐 중에서 그다음에 그 정해진 복수 가산명사들 중에서란 뜻이라서 더나 소유격이 꼭 와야 돼요. 오늘은 GT Mobiles 소유격이 왔고요. 그럼 그 GT Mobiles사의 모든 명사들 S가 꼭 붙어야 돼서 오늘도 interviewers까지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모두가라서 오늘은 요때 복수 명사를 이렇게 all of GT Mobiles interviewers 길게 해도 되지만 요 복수 명사를 대명사 them으로 받아서 그들 중에 모두라는 표현으로 all of them 외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all of them처럼 이렇게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all뿐만 아니라 many of them, some of them, several of them, few of them, each of them, one of them, none of them까지도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면접가들 중에 모두는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S가 안 붙어서 오답입니다. all of them 복수와야 된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번은 A, B, C, D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볼게요. 일단 his 어쩌고 소유격이죠. 소유격 다음에 제가 소명 이렇게 와야 된대서 오늘은 그의 명사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체만 보면 그의 명사 다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의 명사가 contained 지금 갖고 있대요. 포함하고 있대요. A lot of errors. 에러가 있대요. 그럼 A, B, C, D 중에 좀 에러를 가질 수 있는 만한 명사를 좀 찾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좀 구조를 보시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까지 나왔고 요때 해당하는 그 명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단어로 바꿨었거든요. written은 서면에 그리고 proposal도 굉장히 되게 잘 나오는 단어인데요. propose가 동사로 회사에서 이 의견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거기다 R을 붙으면 명사가 돼서 proposal, 제안서가 되는데 서면의 제안서에 있었던 아이디어는 그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그가 낸 뭔가 문서 느낌이 왔어야 돼. 거기에 에러가 있지만 그래도 그 서면의 제안서에 써있던 아이디어들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니까 지금은 서면의 제안서, proposal, written 이런 단어랑 관련 있는 종이에 써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C번에 draft 쓰시면 되겠습니다. draft가 초안이란 뜻이라서 제안서를 맨 처음에 막 이제는 갈겨서 쓴 그런 문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안이 처음엔 좀 에러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다. 이런 뜻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 written proposal을 받을 수가 없어요. shift는
일단 변화란 뜻도 있죠. 근데 토익에서는 교대 근무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morning shift, 오전 교대 근무, night shift, 밤 교대 근무 이럴 때 주로 쓰게 되겠고요. 키는 뭐 핵심 또는 열쇠란 단어. 그다음에 term은 short term, long term 할 때 쓰는 기간이란 뜻도 있고요. 나중에 s를 붙으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란 뜻도 됩니다. 역시 해석은 어색했죠. 자, 114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14번은 어휘 문제이긴 한데 보기를 보니까 다 달라서 구조 먼저 볼게요. 이거만 보면 어휘 문제 같지만 사실 문법적인 거를 잘 보셔야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는 슬쩍 봤는데 주절이 있고요. 뒤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수식어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짧게 전명구가 아니에요. 보니까 the boarding procedures까지는 탑승 절차들이라는 명사 나왔는데 요게 주어고 the begin, 시작하다란 동사라서 지금 목적은 없지만 begin이 일형식 자동사라 주어 동사 절이 나왔습니다. 그럼 주절에다가 또 다른 절을 접속시킨다. 이런 아이들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접속사절 쓰셔야 돼요. 자, 그럼 ABCD 중에 접속사절 여러 마리 나왔으면 또 고민을 하셨을 텐데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접속사절 누구예요? 네, 정답은 바로 before 쓰시면 되겠습니다. before는 토익에서 정답이 엄청 잘 돼요. 왜냐면 쓰임이 많습니다. 전명구,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 절, 접속사절도 됩니다. 오늘도 주어 동사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탑승 수속이 수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뭐 티켓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네요. 정답은 A, before 절 쓰시고요. 나머지 B, C, D는 다 전치사입니다. 전명구, 뒤에 명사랑 봐야 돼서 역시 앞에서 제가 설명했었던 접속사랑 전치사끼리 경쟁을 하는 접전 문제의 일종이었습니다. 정리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5번 가볼게요. 115번 보기 비슷합니다. 이런 문제 너무 좋죠. 구제 해석하지 않아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빈칸 앞뒤 보도록 할게요. 빈칸 앞을 봤는데 저 비동사는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눈에 정말 be라고 써있든지 아니면 am, are, is, was, were 비동사가 나오면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예요. 그 뒤에 이어진 거 있나 봤더니 이어진 거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to는 제가 이렇게 자를 건데요. 이때는 일반적인 투부정사는 아니고 맨 앞에 주어가 is로 왔으면 저건 진짜 주어가 아니에요. 허수아비처럼 그것이라고 써놓고서 이제 그것은 뭐다 썼는데 그게 뭐냐면 하면서 뒤에 투부정사부터 끝까지가 진짜 주어예요. 그래서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까지 나온 구조입니다. 근데 뭐 해석까지는 열심히 안 할 거고요. 일단 분리가 됐으니까 비동사 다음에 빈칸 오면 누구를 써야 되는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오는 걸 저희가 보어라고 부르는데요. 그 보어 자리에는 좀 짜증나게 5만 가지 품사가 다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품사를 막 쓰는 건 아니고 토익에 자주 나오는 좀 순위가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순위는 B형, 형용사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형용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는 바로 꼬리가 불로 끝난 아이가 형용사죠. 그래서 오늘은 it is reasonable라고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형용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앞에 주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다 reasonable,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투부정사라는 그 사실은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법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비동사 뒤에를 뚫어놓으면 보어 자리인데 그 자리엔 5만 가지 품사가 오는데 제가 자주 나오는 거대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B형. 그래서 보기에 형용사가 있으면 먼저 집어넣으시고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보기에 형용사가 없다. 그럼 이 순위가 BPP, 수동적으로 뭐가 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BPP도 만약에 없다. 그럼 BING일 확률도 있기는 한데 BING는 해석이 뭐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뜻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BING가 보기에 있긴 하지만 해석도 어색했고 뭐 뒤에 목적어도 없고 오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없어요. 비동사 다음에 전명구도 가끔 오고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도 가끔 오고 비동사 다음에 명사도 오긴 하지만 별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앞으로 B형, 형용사가 1순위다 이런 순위도 좀 알고 계시고요. 형용사 찾는 방법은 꼬리가, 어미가 이브, 불, 알, 안트 이런 것들로 끝난 게 형용사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원래 B형 구조로 불로 끝나는 거? It is impossible, it is available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116번 갑시다. 116번은 보기에 좀 다르긴 하네요. 그래서 전체 구조 보면서 약간의 해석도 해보긴 할 건데 빈칸 앞을 보니까 벌써 명령문은 있었어요. 지금 주절로 please는 부사고 동사 원형부터 시작해서 말해주세요.
근데 스픽도 일형식 자동사라 뒤는 전명구 묶였습니다. 그럼 일형식 자동사는 동사 쓰고 뒤에가 다 가지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anything, 무언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근데 무언가 뒤에 또 was가 와버린 거예요, 동사가. 근데 이때는 진짜 동사 할 리는 없습니다. 문장에는 진짜 동사는 한 마리면 충분하고요. 그럼 이때는 바로 뭐냐면 영어랑 한국말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무언 명사를 꾸며줄 때 무조건 앞에서 많이 꾸며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사, 어쩌고한 명사 다 앞에서 꾸며주는데 영어는 앞에 긴 거 오는 걸 극혐해요. 그래서 아까도 진짜 주어 자리가 너무 길었을 때는 가짜 주어 is을 썼던 것처럼 오늘도 anything을 꾸며줄 건데 그 anything을 꾸며주는 말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뒤로 가서 꾸며줍니다. 그때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대충 배워서 아실 거예요. 관계대명사라고 했어요. 그 관계대명사라는 아이가 이름은 좀 어려운데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꾸며준 아이입니다. 그래서 anything,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지금은 was a source.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of confusion까지가 전명구, in the training session까지가 전명구. 이렇게 묶이면 쫙 예쁘게 묶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석도 지금 트레이닝 세션에서 confusion, 혼란의 source, 원인이었던 무언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무언가에 대해서 뒤에서 엄청나게 꾸며줬던 겁니다. 그럼 그때 쓰는 관계대명사 빨리 찾아볼게요. 정답은 C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that을 좀 외울게요. that도 종류가 많은데 오늘은 명사절 대절 말고 관계대명사 대절입니다. 그리고 토익에서는 관계대명사도 종류가 많은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3마리 정리할게요. 저희가 사람 뒤에서 사람을 꾸며줄 때는 원래 who를 쓰고요. 사물 뒤에서 사물을 꾸며줄 때는 which. 그다음에 사람, 사물 뒤에서 다 꾸며주시는 게 that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뒤에 주어가 빠지고 주어처럼 역할을 하고 뒤에 동사부터 온다라고 해서 주격관계대명사고요. who, which, that 동사 아예 외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who, which, that 동사까지 나와서 뒤에서부터 동사인 명사 정답은 C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이야 여러분들 대자리 뚫어냈지만 나중에 여기 동사 자리도 많이 뚫어냅니다. 그래서 who, which, that 동사까지 기억하시고 뒤에서부터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117번 가봅시다. 117번은 어휘 문제네요. 그럼 또 약간 해석해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곳은 이쪽입니다. 보니까 potential, 잠재적인 dishes. dish는 접시도 되지만 접시에 담긴 요리가 되고요. 지금은 전역을 묶으니까 새로운 메뉴래요. 그럼 새로운 메뉴에 들어갈 뭔가 잠재적인 요리를 뿅 하고 개발하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럼 지금 개발하다란 동사 정답은 develop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develop을 너무 또 발전시키다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 뜻도 있긴 하지만 토익에서는 개발하다로 제일 잘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마다 R&D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 난 R&D 부서에서 일한다 라는 말 많이 하죠. 그때 R&D가 뭐예요? R은 research, 연구를 하는 거고요. and D가 바로 development, 개발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거를 뿅 하고 발명하고 개발하는 것이 develop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답 보기 정리할게요. attend는 뒤에 목적어 자리 행사 와야 돼요. 행사를 참석하다, attend 행사 가지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resume은 이거 명사로 쓰면 resume 이력서 되지만 동사로 쓰면 resume 재개하다란 뜻. 그 다음에 D번의 convince는요. 좀 알아놓으세요. 대표적인 목적어 자리에 지금처럼 dishes 이런 거 못 쓰고 사람을 쓰는 동사입니다. 아까 앞에서 살짝 이런 동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합시다.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알림 동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리다. 아까 앞선 문제에서는 assure이 나왔는데 여기 convince까지 함께해서 assure 사람, convince 사람,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다, 뭔가 확신시키다, 장담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에게 그냥 알려주다가 inform, notify, advise, remind 다음에 사람 나와야 됩니다. 절대로 뒤에 사물 오면 안 되니까 이런 토익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의 특징도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 자, 11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8번 어휘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할 준비 좀 되셨나요? 근데 오늘도 다 읽을 필요는 없이 이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오늘 형용사 자리가 되게 많이 뚫어내네요. 오늘도 on, collection, 명사 빼서 명사 꾸며주는 형용, 형용사를 또 쓸 건데 collection이 뭘 막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rare, 되게 보기 드문 물고기랑 해양 생물들을 갖다가 collection으로 모아놓은 건데 그때 collection 앞에 쓸만한 단어, 이 중에 어울리는 단어는 정답은 B, extensive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exten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연장하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연장된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extended, ed 붙은 아이고요. extensive는 조금 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연장은 연장인데 범위를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한, 다양한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광범위한 다양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쓰고요. 토익이 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우리 뭐 면접 같은 거 보실 때도요. 저는 다양한 경력이 있습니다. 할 때 extensive experience 쓸 수도 있고요. 전 다양한 지식이 있습니다. 할 때도 extensive knowledge 이렇게 또 쓸 수 있습니다.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단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optimistic은 그냥 낙관적인, alert은 기민한이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명사로 쓰면 우리 휴대폰에 뜨는 알람, 그다음에 동사로 쓰면 경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partial도 알고 계시면 좋기는 해요. 일단 partial까지만 쓰면 part가 부분이니까 부분적인이란 뜻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쏠리니까 편파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미 붙다 보니까 반대말로 편파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라서 공정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119번 가볼게요. 보기가 비슷합니다. 아, 이런 문제 너무 좋죠. 문법이라 빈칸 앞뒤, 단어 뜻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앞을 보셨는데 저기 if부터 일단 괄호를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if는 주절 뒤에 붙는 접속사 절입니다. 그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users가 주어로 나왔고 여기가 동사 자리고 the device까지가 목적어, 여기가 접속사 절, if절이고 뒤에는 on their own 전명구, without taking it까지가 또 전명구, to an expert까지가 전명구 묶어버리면 되겠습니다. 뒤는 안 볼게요. 그럼 동사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동사가 누구냐? 일단 동사 아닌 건 지울게요. 저희가 션으로 끝난 건 명사잖아요.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이 중에 절대 쓰면 안 되는 애가 B예요. 여러분 ing는 동사 아닙니다. ing 그 자체는 현재 분사나 동명사고요. 동사로 쓰려면 두 동의가 돼야 돼요. be, ing. be, ing는 동사로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 되지만 ing는 동사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A랑 D 중에 가셔야 되는데 동사는 수일치가 기본이거든요. 수일치 연습만 할게요. 주어가 복수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근데 이거 수일치는 정말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헷갈려해서 정말 중학생 수준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주어랑 동사 수일치는요. 뭘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를 찾은 다음에 s의 유무에 따라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일단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수에서 s가 안 붙었어? 그러면 사물이면 it, 사람이면 he, she 이런 걸로 바꾸시고요. 지금처럼 s가 붙었으면 복수니까 사람들, 그들 또는 그것들 해서 사물들 해서 they로 바꿔주시면 돼요. they가 그들도 되고 그것들도 됩니다. 이렇게 기본꼴을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어울리는 걸 쓰면 돼요. 단수일 때는 비동사, 일반 동사 각각 한 번씩 합시다. it be가 아니라 it are도 아니라 it is. 일반 동사 쓸 때는 it have가 아니라 it has 이렇게 s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has라고 쓴 거는 has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진 일반 동사에 다 s가 붙어야 돼요. it goes, it takes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요런 게 단수 버전. 그다음에 앞에가 s가 붙어서 they로 갔다면 they 다음에 어울리는 거 합시다. they be예요, they is, they are예요. they are 비동사 대표는 이거고 일반 동사의 대표는 they have. They go, they take 동사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로 적용을 하면 users니까 이거 they로 바꿀 수 있고 they 다음에 어울리는 거는 they have 그냥 s를 안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오늘 A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s 붙은 거 쓰지 맙시다. 이거는 주어가 단수일 때 오히려 it has, it modifies 이럴 때만 쓰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난 너무 헷갈린다면 저희가 주어랑 동사, 지금 품사가 다르거든요. 주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랑 동사 자리에는 나오는 동사는 s가 원래 서로 크로스로 붙어요. 같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s 크로스 법칙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명사 자리에 s가 붙었으면 동사 자리에도 s 붙으면 안 돼요. 반대로 동사 자리는 s를 빼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저희가 명사는 s가 붙었을 때 복수인데요. 동사는 s가 안 붙어야 복수예요. 그래서 서로 특징이 반대니까 기억하시고 근데 그렇게 따질수록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서 연습하는 거 계속 여러분들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자, 120번 가볼게요. 120번 보기 비슷합니다. 빈칸 앞뒤 빨리 가볼까요?
앞을 봤는데 햇빛 이거 뭐야? 놀라지 마시고 내 눈에 비만 잘 보셨으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햇빛의 비동사 보이잖아요. 그럼 비동사 뒤에 어울리는 어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온부터 전명구 다 날라가요. 자, 그럼 비동사 다음에 아까 제가 원래 누구 쓰면 제일 좋다고 했었죠? 형. 형용사 쓰면 좋을까 봤는데 오늘 보기에 형용사가 없어요. if, 불 이런 형용사 없습니다. A번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에요. 근데 비동사 다음에 또 동사 원형 쓰는 건 아니고 미순이가 원래 BPP였는데 PP도 없어요. 그럼 3순위 쓰십시오. 정답은 D번 ing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ING 3순위가 정답으로 나오긴 했고요. 얘네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엔 ing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이 맞아야 돼요. ing는 BING부터가 동사로 진행형이거든요. 뭐를 하는 중이다. 근데 오늘은 concentrate, 얘는 또 일형식자 동사로 어디에 집중하다, on이랑 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를 하는데 집중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concentrating on, 해석도 괜찮았기 때문에 정답은 D 쓰시면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나 일반 동사 뒤에 S 붙은 거 안 되고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도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ING 진행형 형태도 기억해 주세요. 121번 갑시다. 자, 121번도 보기가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근데 어휘긴 한데 문법적인 구조도 동시에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게 질문트예요. 여태까지 중에 힌트가 제일 긴데 명사 자리인 건 확실합니다. 네, ABC 다 명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오늘 대신 아까 배웠던 관계대명사 대시랑은 조금 달라요. 아까 배웠던 관계대명사 대신 막 주어가 빠져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빠져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뭔가 됐다음에 문장이 불완벽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완벽해요. 볼까요? The cost cutting measures까지가 주어 나왔고 전명구. 그다음에 ultimately 이 부사가 나오긴 했지만 없애버려도 will harm, 해를 끼칠 것이다. The company, 동사 목적어까지 다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절에 들어가는 주동목 완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벽한 절이랑 오는 대신요, 동격 대절이라고 해서 특정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지칭하는 그냥 그 동격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아이는 바로 D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외울게요. A prediction 대절까지 나오면 대니아라는 사실의 예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해석을 해보면 오늘 이 단어 좀 외웁시다. 그럼 토익에 measures 되게 잘 나오거든요. 동사로 쓰이면 측정하다, 재다란 뜻이지만 명사로 나오면 뜻 좀 써볼게요. 조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다 할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있긴 한데 그게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회사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는 그 예측을 앞에 분석가들이 했다라고 해서 오늘은 prediction 대절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쓸 수 있는 게 affect 대절, a confirmation 대절까지도 있으니까 살짝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오답 보기가 왜 안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A번의 commitment는 대절이랑 친한 게 아니라 to랑 친해요. 전명구 to. 그래서 어디에 헌신하다, 전념 이럴 때 쓰기 때문에 commitment to 명사 이런 구조일 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랑 C는 일단 요거 좀 세세히 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명사 앞에 어가 붙었잖아요. 어가 붙었다는 거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의 단수 형태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단어가 세는지 못 세는지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으로는 이게 셀 것 같고 안 셀 것 같고 우리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랑 영어가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 많아요. 그래서 가산, 불가산 명사를 확실하려면 좀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 나왔던 아이들은 보세요. 그 사실, 확인, 예측 이런 아이들은 다 세요. 그래서 어가 붙었죠. 근데 반대로 participation, 참여, research, 연구 이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불가산 명사입니다. uncountable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법적인 원리 때문에도 오답이었습니다. 자, 1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여태까지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 ABCD 보기에 비슷한 거예요. 절대 끝까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빈칸 앞뒤 봤는데 더부터 딱 빈칸 있고요. for부터 전명구 알아서 날아가겠네요. 그래서 굳이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더 명사.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는 명사 써야 되고 A, B, C, D 다 해석은 비슷하니까 뒤에 어미를 보세요. 꼬랑지. 이 중에 명사로 끝난 단어는 누가 있죠? 네, 정답은 D번입니다. 토익에서 명사 정답으로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어미가 션이죠. 그래서 오늘은 명사 어미 좀 외울게요. 션, 이띠, 먼트, 언스 이런 아이들이 제일 정답으로 잘 나오는 명사 어미들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receptio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받다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접수돼도 되고 수신도 되지만 오늘은 연회란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회가 전명구 묻고 will be held, 개최가 될 겁니다. 전명구, 연회가 개최될 거다.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파티요. 자, 그 다음에 123번 가봅시다. 오늘은 구동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다 업으로 끝났다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 이거는 암기하셔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진행합시다. 뒤를 봤는데 앞에 있는 저 주인공인 넉스 씨가요. late는 부사로 들어간 거예요. 늦게. 그다음에 세미나에 늦게 도착한 거겠죠. 그럼 세미나에 늦게 도착했다, 나타났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는 바로 B번에 turn up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turn 자체는 돌리다지만 up이 붙어버리면 나타나다 show up 이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turn이 들어간 단어를 좀 정리해 왔는데요. turn up, show up은 나타나다, 오늘 늦게 나타났다 됐고요. 그다음에 turn 다음에 in을 붙어버리면 그때는 제출하다, submit 하고 동의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turn 다음에 down을 쓰면 약간 거절하다, reject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 turn이 들어갔지만 뒤에 붙는 부사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죠. 동의어도 함께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는 pass up은 그냥 거절하다, 놓쳐버리다 이런 뜻이고요. use up은 다 써버리다. 그다음 bring up에서 나왔는데 과거시제 brought up까지 쓰면 화제를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놨다가 회의장에 가져와서 이렇게 꺼내놓는 거, 그래서 거론하거나 화제를 뭔가 꺼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4번 가볼게요. 자, 124번은 이거 좀 문법 문제거든요. 정리해볼게요. 지금은 약간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are similar, B형 구조를 써서 A란 애랑 B란 애랑 비슷하다란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를 쭉 설명하고 있고 여기 B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 A랑 B는 분명 다른 대상이거든요. 근데 비교를 한다는 거는 비슷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때 비슷한 단어가 있었을 때 똑같이 쓰지 않고 그 중복되는 단어를 대명사로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볼게요. The colors and texture, 색깔과 질감, 그 다음에 career flooring, 이 바닥재 회사에 우드 패턴 타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타일의 그 다음에 색깔과 그 다음에 지금은 texture는 그 다음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뭐랑 비슷하냐면 real wood, 진짜 나무의 색깔과 텍스처랑 비슷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 주어 자리에 들어갔던 the color and texture를 여기다 또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의 이거와 이 제품의 이거를 비슷하다라는 말을 쓸 거거든요. 근데 여기 길게 the color and texture까지 또 쓰기 싫으니까 앞에 나왔던 저 단어랑 똑같아, 저 단어라고 해서 이때 원래 단수를 받을 때는 that을 쓰고요. 복수를 받을 때는 those를 씁니다. 근데 이 자체는 단수였지만 단수와 단수가 합치면 복수 두 개가 되니까 복수로 정답은 thos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ose of까지 써서 얘의 그것들과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that이나 those로 바꾸니까 that, those of 이 표현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25번 진행합시다. 맨 앞 빈칸 쉼표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문법 문제니까 잘 정리해 볼게요. 맨 앞 빈칸 쉼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잘라주시고 요거 좀만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주인공인 절이고요. 앞에 수식어구가 튀어나갔는데 지금도 역시 그 접점 문제예요. 뒤를 봤더니 the tour participants 여기까지가 주어, 투어 여행자들. 그 다음에 여기 복수니까 they have처럼 they travel, travel이 여행하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동사로 나온 겁니다. 그럼 주어 동사를 이을 거니까 여기 접속사라고 써주시고 A, B, C, D 중에 접속사절이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정답은 D번 쓰시면 됩니다. wherever 절까지 쓰면요. 뒤에 주어 동사 하는 곳마다 어디든지 라는 뜻이 있어서 오늘도 투어 참가자들이 이동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이드들이 막 같이 쫓아다니면서 정보를 준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접속사절이 없어요. Therefore는 따라서라는 부사, 혼자 묶기는 아니고요. Because of는 전명구, 뒤에 명사랑만 붙는 전치사. 그리고 which도 같이 where처럼 의문사가 들어가긴 했으나 저렇게 부사절 접속사로는 못 쓰이고요. which는 명사 뒤에서 명사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나 아예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갈 수는 없어요. 주절 앞으로는. 자, 126번 갑시다. 어휘 문제네요. 자, 어휘 문제라서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앞단어 잘 몰라도 됩니다. 오늘은 요 단어만 하셨으면 돼요. fasten. fasten이 약간 튀는 묵음이죠. 근데 원래 우리 비행기 타며 많이 나오거든요. 안내방송에 fasten your seatbelt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fasten은 뭔가 내 안전벨트를 꽉 매다,
고정시키다 인데 수동태로 나와서 무언가가 고정이 돼 있대요. 근데 고정이 돼 있을 땐 꽉 조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풀리지 않도록.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securely, 단단히 고정이 되다. 이런 단어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이들도 좀 정해볼게요. adversely, 토익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fasten이란 단어랑 친한 게 아니라 affect란 단어랑 친해서 adversely affect,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다, 안 좋게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덩어리째 외우시는 게 좋고요. vastly는 그냥 대단히 엄청나게, 그리고 fondly는 좋게란 뜻인데 이 표현도 회화 때 많이 쓰면 좋아요. 그때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고서 걔가 너에 대해서 되게 좋게 많이 말했어 할 때도요. He spoke fondly of you 라고 하면 그가 너에 대해서 좋게 말했었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speak fondly of 명사까지 이런 구조를 배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때나 정답으로 쓸 수 있지 여기선 어색했어요. 127번 갑시다. 문법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좀 신나지 않습니까? 문법 문제를 보면. 자, A, B, C, D 뜻 몰라도 되고요. 빈칸 앞뒤 보면서 정리합시다. 자, 빈칸 앞뒤를 보시는데 여기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크게 보면 전명구긴 한데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거 누구라고 했었죠? 형용. 그 다음에 and가 들어가서 앞에도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형용사하고 형용사한 방법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형용사를 찾을 건데요. 형용사 찾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느낌적인 느낌 말고요. 1단계 ly 부사를 찾아주세요.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뒤번했죠? 이 ly 부사를 쓰라는 게 아니라 ly를 지워버리세요. ly 빼버린 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EIC 쓰면 되겠고요.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입으로 끝나는 게 또 굉장히 유명한 형용사라서 정답은 C, exclusive way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게 형명, 형용사 어미는 if, 불 이런 걸로 끝나는 게 많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8번 갑시다. 118번, 보기만 봤는데도 동사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빈칸 앞뒤 보면서 동사를 정리해보는데 동사 자리 봤습니다. 일단 저기 앞에 있는 앤토니 글리턴이라는 사람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격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예전 부회장님인데 요 은행에까지 나왔고 여기가 동사, 그 다음에 뒤에는 to, 동, 목, 그 다음에 시간, 부사까지 다 날아가네요. 자, 그럼 동사 자리는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일치. 수일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세요. 앞에가 사람이니까 he로 가셔서 he is, 그리고 또 과거 시절 때 he was. 일반 동사일 땐 he has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일치일 때는 앞덩이만 볼게요. 일단 were는 안 돼요. he were이 어딨어? he was 여기 써놨잖아. he was. were는 복수일 때만 쓰는 거라 아니고 뒷덩이는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 B도요. he schedule 될까요? 아니죠. 일반 동사는 he has, he takes, he goes. S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he schedule 쓰겠지? 이렇게 schedule만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C번은 앞덩이만요. he is. 오, 괜찮아요. 그래서 통과. 그리고 D번은 ing 쓰지 말라고요. ing는 동사 아닙니다. ing 말고 쓰려면 is scheduling, be-ing까지 써야지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는 기본적으로 속어법이에요. 아닌 거 지우고 정답은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9번 가볼게요. 아까도 이런 구조 좀 본 적이 있는데 맨 앞 빈칸 쉼표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는 뒤에가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요. 주절, 앞에가 가지인데 지금은 여기 ing가 들어간 게 포인트예요. 이때 ing는 동명사거든요. 동명사 오고 목적어까지 오고 여기 이렇게 시간부사까지 와서 동명사도 동사를 명사화시킨 거라 이럴 때 전치사랑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동명, 명구까지 하는데 A, B, C, D 중에 저렇게 ing, 동명사랑 올 수 있는 전사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 있냐면 정답은 전치사요. 꼬리 보면서 D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브 자체가 원래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전명구, 뒤에 명사도 오지만 동사를 명사로 만든 동명사랑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뭐의 결과로서라서 오늘도 3명의 주된 고객님들을 secure, 확보함으로써, 확보한 결과로서 뒤에 어쩌구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돼요. 먼저 in order to의 to는 왠지 그 전치사 to 아닐까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투부정사 to라 in order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돼요. securing이 아니라 secure 같은 거 와서 뭐를 하기 위해서라는 엄청 유명한 투부정사의 모양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B랑 D, C는 둘 다 대수로 끝났죠. 대수는 대절, 일단 절이 와야 돼요. ing 안 나옵니다. 둘 다 절이 나오고 뜻도 알아놓으세요. now 대절은 지금이 아니라 now 대절 때문에 because 절이랑 동의어. 그다음에 provided 대절도 제공하다가 아니라 만약에라는 if의 동의어입니다. 기억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30, 드디어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문제, 유종의 미를 잘 여러분들 아름답게 장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을 봅시다. 맨 앞에 주어가 payment예요. 이것만 알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전명구 이런 거 묶어버리시고 돈 지급액이 will be pp 될 거래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접속사 절까지 나와버려서 돈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지급되겠죠. 그럼 이 중에 지급될 거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정답은 issue 쓰시면 됩니다. issue가 명사로 나오면 hard issue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발행하다, 발급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이나 수표 같은 거 발행하다도 되고요. 지금처럼 돈, 지불 금액이 발급되다, 즉 지급되다도 돼서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는요. familiarize는 뭔가 숙지가 되다, connected는 연결되다, signify는 뭐 나타내지다 라는 뜻이라서 해석상 어울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101번부터 130번까지 저랑 같이 전수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 1시간 남짓하는 요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강의 스타일이 좀 맞는다면 저는 이렇게 인강만 찍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강남 YBM에서 원탑 토익에서 중급단 실전반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되시다면 저희 반에 오셔서 또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